예, 저도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최은석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커머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글로벌 기술에 있고요. 그래서 한국 도라인이 아니라 거의 일을 외국 엔지니어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 자료를 한글로 다시 만들려면 너무도 많은 시간이 들고 자료를 번역하다 보면 특히나 IT 용어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심하게 왜곡해서 번역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AI 쪽에 예를 들어보면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들으시게 됩니다. 근데 약인공지능, 아티피셜 내로우 인텔리전스고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강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티피셜 내로우 인텔리전스, 바둑만 두는 인공지능, 체스만 두는 인공지능 이렇게 하나만 하는 걸 말을 하고 있고 제너럴 인텔리전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한국말로 강인공지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의 번역이 저는 본질을 이해하는데 좀 더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오늘 설명은 바쁘시겠지만 약 1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최대한 그 근본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있고 막연한 생각으로 AI가 뭐 사람을 나중에 뭐 지배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떤 걸 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것이 전혀 아님을 내부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명확하게 맥을 잡으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뭐 이거 얘기 나온 지 한두 해 아니고요. 제가 80년대 중반 학번인데 제가 그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할 때도 AI를 대학 4학년 때 전공 선택 과목으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AI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난리냐? 그때는 뭐 컴퓨팅 리소스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그걸 해낼 수 있는 것들이 학문적으로는 가능했지 뭐 쓸만한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AI가 어떤 쓸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사람들하고 강하게 다가왔던 것이 제가 느끼기에 한국 내를 예를 들면 약 6년에서 7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근간은 클라우드라는 그 컴퓨팅 환경을 통해서 무제한의 데이터를 모아낼 수 있게 되고 돈만 내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다 모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제한의 컴퓨팅 파워, CPU, GPU라고 하는 그 무제한의 컴퓨팅 파워도 그냥 돈 내면 그러니까 CPU 1000개 쓸게, 만 개 쓸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 회사에 그 IT실 안에 있는 그 시스템으로 굉장히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다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RP에 바뀌면서 이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그런 아키텍처가 만들어지면서 AI가 여러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 GPT 나오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전 이때부터 하던 걸 보면 홈페이지 안에 챗봇이라는 걸 붙여서 간단한 상담을 AI와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물론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사실 카메라에가 나를 감시한다라고 불편하게 여긴다고 제가 그 현장을 가보면 많이 얘기를 듣는데 요즘 공장 현장에 뭐 위험한 환경, 거기서 뭐 사람이 말려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AI로 충분히 해결하려면 할 수 있는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 달고 그 카메라가 사람이 뭐 그 근처로 다가가고 아니면 위험물질이 뭐 흘러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이 보고 이거 위험한데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자율주행까지가 AI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 11월에 ChatGPT라는 게 등장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인스타그램이건 뭐 그 페이스북이건 유명한 서비스들, 트위터나 다 따져봐도 그것들이 100만 명의 유저를 만드는 모으기까지 걸린 시간이 뭐 수개월이 걸렸었는데 챗GPT 같은 경우 100만 명 모으는데 딱 5일 만에 100만 명을 찍은 그동안의 서비스 중에 가장 빠른 거를 보였었고 먼슬리 액티브 유저입니다. MAU가 먼슬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한 번 쓰고 접속 안 한 게 아니라 지속 접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사람을 1억 명을 모아내는데 걸린 그 개월 수인데요. 뭐 틱톡이건 인스타그램이건 요즘 뜨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빠른 2개월 만에 1억 명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지난 2월 말 발행됐던 타임즈 표지를 이제 챗GPT가 표지를 장식했었고요. 그만큼 이제 사회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챗GPT를 포함한 생성 AI 쪽으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근본적으로 챗GPT를 포함한 것들은 문장을 생성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AI이며, 텍스트 말고도 프로그램을 짜는 코딩을 만드는 AI, 그림을 그리는 AI, 이 영역들은 지금 아직 아주 발전돼서 잘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의 능력 이상을 살려고 있는 게 이 앞에 세 가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고, 뭐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만들고 등등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생성 영역들도 끊임없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은 이 앞의 영역에 비해서 아직도 갈 길이 좀 필요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에 서비스로 나와 있는 것, 그 밑단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픈AI가 만들었던 그 챗GPT를 만들 때 근거에 됐던 GPT-3라는 모델들, 그리고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따 뒤에 보여드릴 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이미 이제 클라우드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클라우드가 미국 같은 경우에 처음 나와서 10년 동안 약 30% 정도, 31%가 클라우드를 어댑션을 하게 된 거고요. 미국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10년 지났을 때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의 정도가 지금 55% 가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생성 AI가 이것들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한테 적용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빠르게 접목되고 있는 상황들,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면서 쓰고 있는 이유는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 생성 AI 영역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대치, 휴먼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개입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개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작년을 기점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 휴먼 베이스라인에까지 끌어내려왔다는 거죠.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이게 작년 10월 달에 뭐 이미지 생성, 코드 생성, 문서를 생성하는 서비스들인데, 이런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정도가 있었었는데, 작년 11월에 그려보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1월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역을 계속 그린다면 현재 시점에는 그려내기도 힘들 만큼 엄청나게 계속 이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성 AI 영역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정도를 보면 지금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1조 원을 투자했던 타이밍인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이제 커 보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에 1조를 투자했던 요 덩어리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오픈AI가 갑자기 뿔룩 튀어나와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런 펀딩을 받은 딜이 110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조 4천억, 5천억? 이 정도가 이 생성 AI 분야에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오늘 이제 챗GPT를 앞에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생성 AI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뭐 이럴 때만 보면 오픈AI가 GPT-1, GPT-2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이 분야의 일하는 사람 말고는 뭔지도 모르고 전혀 눈길을 주지 못했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라는 그래픽카드 AI 연산을 많이 쓰는 그래픽카드 GPU를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도 전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튜링 에너지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가 뭔지는 좀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모델이 파라미터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옆에 있는 숫자가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17빌리언, 1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놈을 그때 만들었었고, 이게 그 당시에 제일 큰 모델을 만들었었던 건데, 2019년에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오픈AI에
방대한 양의 리소스와 방대한 양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게 바꿔지면서 오픈 AI가 이제 갑자기 GPT-3를 출시한 거죠. 그리고 오픈 AI가 GPT-3를 출시하는 순간 나머지가 다 아까 튜링 여기 딱 대같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징어가 된 거고 이게 완전히 밑에 깔리고 나머지 얘가 이제 혼자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놈으로 등장을 딱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요 파라미터라는 것이 뭐냐? 지금 파라미터를 머신러닝, AI 머신러닝을 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커피가 있는데 이 커피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면 그 커피숍 앞에서 사람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돈 내는 거를 한 명이 들어갔어. 근데 5,000원 내고 나오더라. 두 명이 들어갔는데 10,000원을 내고 나오더라. 한 명 5,000원, 두 명 10,000원. 뭐 혹은 더 비싼 커피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세 명이 들어갔는데 17,000원을 냈다. 이런 데이터를 마음껏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하면 그걸로 이 비어진 얼마를 곱해야 이 계산이 되는지의 이 네모칸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보면 이게 지금 이 네모칸 하나가 파라미터 한 개짜리 모델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커피값을 유추하는 파라미터 하나짜리 가장 쉬운 머신러닝 모델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 파라미터가 1750억 개 구멍을 그 숫자를 채워야 될 구멍이 1750억 개인데 거기에 값을 바꾸면서 무언가 조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파라미터를 늘리면 이 언어 모델들은 처음에 단순하게 패스 연습만 되는 게 언어를 이해하고 뭐 번역을 하고 심지어 농담도 하고 이런 것들의 수준으로 언어에 대한 구사 능력들이 파라미터 수의 증가에 맞춰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계속 테스트했던 회사 기업들이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얻어낸 어떤 결과들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할 때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점이 실제 데이터 포인트죠. 데이터 포인트를 쫙 얻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건 이 그래프 이 선을 찾는 거죠. 이걸 찾아서 여기에 가장 전반적으로 이 정도 되겠냐라고 추세를 딱 알면 누가 갑자기 여기를 예측하려고 해도 여기에 딱 예측된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아도 가능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차원 함수냐? 그렇지는 않고 뭐 데이터의 형태 이렇게 꼭 두 번 꺾이는 이런 3차원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라도 그거를 유추하는 형태의 값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표면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를 모을 때 X, Y, Z 축의 값으로 모은다고 하면 어떤 공간적인 형태의 좌표를 점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3차원만 되는 데이터를 X, Y, Z, X가 1이고 Y가 3이면서 Z가 10인 포인트 여기 찍고 뭐 어디가 얼마 그럼 찍어서 이 찍은 점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표면을 그린다고 하면 그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X, Y, Z가 아니라 1000차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 3차원 이상은 상상해서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차원이 그렇게 무한대로 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그런 형태로 우리가 추정을 해나가고 얘가 값을 예측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보면 개 고양이 구분하는 AI 만들려면 사진 찍어서 딱 보여주면 이거 개네 고양이네 하기까지는 사진을 넣고 이 사진은 개 사진이야 이거는 고양이 사진이야 이렇게 데이터를 다 수많은 걸 넣어서 얘가 그걸 갖고 패턴을 인식하게 되는 건데 언어 모델을 가르칠 때 전 세계에 뭐 위키피디아건 뭐 뉴스건 다 때려넣을 건데 그거를 학습 형태로 이걸 공부하라고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사실 가장 심플하게 보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 단어를 공부를 따로 할 게 없이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띄어내고 이 다음 단어는 뭐야? 이거 앞으로 당기고 여기까지 왔지 이 다음 단어 예측해봐. 이렇게
이거 앞으로 당기고 다음 단어. 원래 있던 수많은 뭐 법령이가 뭐 문장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문장을 잘라서 다음 단어를 공부시키는 일을 맞추는 거를 아까 1750개 구멍을 잘라놓고 그거를 채우는 숫자적으로 연산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들은 완전히 생뚱맞은 단어로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배워나갈 때, 문장을 채워나갈 때. 그러니까 그거에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을 보고 단어들이 왔을 때 얘를 잘못하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거 아니고 답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이걸 예측하게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쫙 적으면 질문을 인풋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어쩌고 정부가 생성 AI에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다면 그 문장이 단어 단위로 쭉 분석돼서 들어오고 그거를 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형태로 여기에 적합한 말을 가장 어울리는 말을 쏟아내는 거죠. 단어 단위.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어라고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컴퓨터는 다 모든 걸 숫자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토큰이라는 걸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토큰이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문장 구호도 어떤 의미를 구분하는 데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도 그렇고요. 오픈 AI 어떤 단어들은 두 개의 토큰으로 나눠져 있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을 해서 어휘가 변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토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패러그래프를 영어로 써놓는 거랑 동일한 문장을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한국말로 썼을 때 토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돼요. 적어도 1.5배 이상.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도 더 많은 리소스를 쓰고 더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장 GPT-3라고 하는 CGPT를 만드는데 근간이 됐던 모델은 이렇게 토큰을 받아들이는 이 콘텍스트 윈도우 트랙이라고 본다면 여러 토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2048개까지의 트랙이 있고 그 안에 넣으면 다음 단어를 얘가 지지구복구해서 쭉쭉쭉 뽑아내는데 그럼 여기가 신기하잖아요. 이게 도무지 뭐길래 여기서 이런 말들을 뽑아내지? 이 안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1750개 파라미터를 가졌다는 이놈이 어떤 건지를 여기 있는 분홍색 라인만 한번 살짝 살펴본다면 이 중에 그러면 아까 단어들이 쭉 들어오잖아요. 단어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얘는 사실 컴퓨터는 모든 게 숫자로 연산되기 때문에 단어를 벡터라고 하는 건 숫자의 리스트입니다. 숫자 리스트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숫자 리스트를 이 매직 함수에 넣는다고 가정하죠. 이 매직이라고. 그러면 뭔가 막 엄청나게 연산을 해서 마지막에 어떤 연산 결과를 벡터내요. 연산 결과도 벡터죠. 그러니까 숫자 리스트는. 근데 그 바뀐 숫자 리스트를 다시 벡터를 워드로 바꾸면 이게 타겟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형태로 계속 이게 반복되게 되는데요. 여기 매직이 뭐냐? 결국 트랜스포머 이 GPT가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거든요. 굉장히 전산학적인 일인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이게 하나가 파라미터 19개를 가진 아주 복잡한 놈이 있어요. 그거를 96개의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19개가 또 연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19개짜리 이거 하나를 또 뜯어서 보면 내부적으로 사실은 너무 값이 곱셈과 덧셈을 복잡하게 하는데 여기 지금 짝대기 하나, 이 짝대기 하나가 파라미터 하나입니다. 여기 연산을 하는 이 짝대기 하나에 뭐 3을 곱한다, 뭐 몇을 곱한다. 이 값 짝대기에 하나마다 화살표 하나마다의 네모칸을 어떤 네모칸으로 채워야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그걸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데이터를 모아놓고 지금 1750개의 구멍을 뚫은 거를 최적으로 구멍을 맞춰서 좋은 답이 나오도록 만들면 결국 아까처럼 어마어마하게 단어를 이해한 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기가
망가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어떤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생각해서 문장을 말하지 않잖아요. 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하지 않고요. 그냥 그 승용관계를 통계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GPT-1에서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 이 레이어를 얹는 것도 아까 19억 개짜리가 레이어를 굉장히 작게 얹었고 작은 이 멀티를 받아들이는 그 트랙들도 아까 2048개가 있었는데 GPT-1, 2는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넓힐 때마다 실제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면 GPT-1에서는 요 색깔, 요 문장을 넣으면 다음에 이런 단어를 뽑아냈고 GPT-2에서 동일한 문장을 넣으면 이만큼을 뽑아냈고 GPT-3에서 문장을 훨씬 유려하게 더 많은 걸 표현하는 형태로 얘가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공부한 게 무슨 데이터 공부했어? 그 커먼 쿼리라고 비영리 대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긁어놓은 정보들. 그 정보들을 여기에 지금 빌리언, 바이트나 메가바이트 이게 아니고 토큰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단위로 쪼개는 그 토큰으로 모아놓은 이만큼의 긁어놓은 전 세계에서 페이지에서 긁어놓은 자료들 그리고 뭐 책들 그리고 위키피디아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았다는 거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상황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다는 얘기고 앞에 있는 내용을 그 중에 일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구글의 특허 문서 구글 페이턴트라는 웹페이지 있거든요. 웹사이트 전 세계 특허 문서 모아놓은 그거 다 받고 뭐 뉴욕타임스부터 전 세계의 컴퓨터 개발 말이 제로샷, 원샷, 퓨샷 러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로샷 러닝을 쉽게 이해하면 아까 브리테니커 대사전 그거 다 주고 영어책, 국어책 다 준 다음에 그거 다 달달해요. 아무것도 한 번도 이상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그 책을, 그러니까 사전을 다 달다 외운 상태. 이 상태가 제로샷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사한 그 문제들을 모의고사를 풀게하는 한 문제를 풀게하고 여러 문제를 풀게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로 올릴수록 낮은 파라미터 수가 작은 것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의 모델들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냥 사전만 달다 외운 상태. 그리고 얘한테 갑자기 문제를 주는 거예요. 야,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봐. 치즈 뭐야? 한 번도 이런 문제 본 적도 없잖아요, 얘가. 그런 애가 푸는 거를 제로샷. 얘를 하나 주고 하나는 거. 얘를 여러 개를 예제를 주고 그 다음에 잘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해봐. 퓨샷 러닝이라는 거.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엄청나게 공부시키고 이런 퓨샷 러닝을 한 상태 이거고요. 그거를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나? 사실 이 정도를 그 데이터를 모아내고 학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써야 되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건데 이게 리니어하게 일직선으로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보시면 1, 10, 100, 1000만 로그 스케일로 10배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20, 100, 1000만으로 안 그렸으면 뭐 그려낼 수가 없었겠죠. 이 꺾어지는 정도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지금 GPT가 공부했던 위키피디아부터 전 세계에서 그런 데이터 다 때려놓고 트레이닝 시킨다? 이 트레이닝 한 번에 들어가는 그 코스트를 딴 쪽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추정 자료가 한 번 트레이닝 할 때 130억 정도 한국 돈으로 하나로 든다. 그러면 100에서 130억 정도 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트레이닝이 몇 번 하면 10번 하면 뭐 1,300억 잡아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어떤 거를 끌어나갈 회사가 뭐 많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로 뭐 아까 다음 단어 예측하는 거를 테스팅해 보는 게 이제 라바다 데이터셋 테스트인데 다음 단어 예측도 잘하더라. 퓨샷까지 하고 나면 점점 좋아지더라. 뭐 Q&A도 해보니까 성능이 점점 올라간다. 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영어 그러니까 언어 간의 통역을 뭐 다
이 스트레이트 딕셔너리를 가지고 공부시키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때려넣어서 공부를 시키고 나면 얘가 언어 간의 차이를 이해해서 이제 프랑스어를 영어로 바꾸고 독일어를 영어로 바꾸는, 여기 지금 보면 이건 언어 번역의 전문 머신러닝 모델이고 이건 그냥 퓨전 러닝을 시켰을 뿐인데 이 밑줄을 치는 게 되게 성능 높은 모델들이거든요. 보시면 프랑스어를 영어로, 독일어를 영어로 바꾸는 걸 전문적으로 만든 것보다도 더 높은 성능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방대하게 때려놓고 공부를 시키면 스스로 그걸 다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도 좀 살게 하고 또 프랑스에 가서 좀 살게 하고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막 그럼 세계 네개 언어를 막 잘잘잘로 구사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챗GPT 쓰면서 많은 분들이 욕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숫자를 연산을 시켰더니 잘 못하더라.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언어에 대한 공부를 시킨 거지 수학 공부시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 두 자릿수 덧셈, 뺄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파라미터 수가 높은 1750개 파라미터를 가진 놈을 갖고 해보면 잘 하는데 이렇게 높은 파라미터를 가진 놈한테도 여러 자리에 곱셈을 시키고 막 이런 걸 시키면 이 정확도가 4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를 위한 모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한테 신호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써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기사 쓴 거와 AI가 쓴 거를 비교를 시켜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한테 주고 야 이거 AI가 쓴 거 같아, 사람이 쓴 거 같아. 그럼 이건 AI야, 사람이야 라고 구분을 하게 해본 건데 아까 파라미터가 작은 걸로 해보면 사람들이 이거 AI가 쓴 거네 라고 찍어내는 확률이 76%. 뭔가 어설프다는 거죠. 근데 1750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면 이거 AI가 쓴 거네라고 건져내는 게 절반밖에 못 건진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장을 쓰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뽑아내는데 이 예를 든 이 문장 같은 경우 공부한 사람 중에 단 12%만이 AI가 썼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하게 뽑아내고 있다는 거고요. 푸어 잉글리시를 쓰면 그걸 제대로 된 잉글리시로 교정해주는 일 잘하고 있고 근데 지금 보면 성표현성에 관련돼서 표현이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에 좀 표현이 약간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GPT가 놀라운 거는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결과,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결과만으로 기본 성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성능이 좀 된 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미술 튜닝을 해서 특정한 기능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 작업으로 만들어진 게 챗GPT인데 이 과정은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써서 그냥 학습시킨 게 아니라 얘 안에서는 인스트럭터 GPT 그리고 챗GPT로 가는 게 여기 RLHF가 Reinforced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좋은 문제, 이런 게 좋은 답이야라는 걸 예를 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추가로 더 시킨 거고요. 헛소리나 욕 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정치적 성향이가 뭐가 굉장히 편향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끔 세이프가드를 치는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챗GPT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버스 러닝, 휴먼 피드백, 사람을 대고 고용했어요. 오픈 AI가. 그래서 사람한테 야, 이 문제를 하나 좋은 문제 주고 이거에 대한 답을 써봐. 한마디 쓴 거죠, 사람이. 좋은 문제, 좋은 답, 좋은 문제, 좋은 답을 수없이 많이 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어떤 형태로 쓰는 답이 좋은 답인지를 학습하게 했고요, 머신러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줘서 답을 얘가 각기 다른 답으로 4개 정도 만들어 보게 시킵니다. 그럼 AI가 만들었죠? 그러면 사람이 보고 야, 네가 준 4개 답 중에 D가 제일 좋았어. 그 다음으로 C가 좋은 거고 A랑 B 다 별로였는데 도치게이진인데 제일 푸신 답이야. 이렇게를 다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리워드 모델, 점수를 매기는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잘 쓰는 거를 어떻게 사람이 쓰는 거가 잘 쓰는지를 알게 만드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점수를 매기는 걸 만들어서 이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잘 쓰는 모델을 계속 쓰게 하고 쓰는 거, 야 이거 50점짜리, 이거 100점짜리 이거를 계속 얘가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엄청난 양을 스스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성능이 아까도 좋아졌지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챗GPT의 결과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미국의 수능에 관한 SAT 시험도 문제 이렇게 막 주고 풀어보라고 하면 다 풀고 있는 거고 우리 수능의 영어에 리드 컴프리에이션 이렇게 내용 있고 다 골라야 되는 거 해보라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71% 이상 맞추더라 이거고요.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 USLLE 시험 문제도 넣고 풀어보라고 했더니 합격 점수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챗GPT로 미국에서 국내 수출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존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이 중에 재밌는 거 보시면 요 책 Written by ChatGPT via Jeff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문만 하는 사람인 거죠. 이 내용을 저처럼 뭐 잘 알고 있으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유도 신문으로 야 이게 어떻게 돼? 뭐 질문을 던져서 그거에 따른 내용을 쭉 뽑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을 그냥 바로 뽑아낸 거예요. 최근에 유튜버 중에 한 명, 굉장히 팔로워가 많은 유튜버 한 명이 자기의 팔로워 중에 책을 쓰고 싶은 사람 6명을 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책 한 권씩 쓰는 모임을 가졌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쓰고 싶은 주제로 아이템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목차를 쓰게 만들고 목차에서 세부 주제를 뽑아 나가면서 그걸 뽑아갖고 책 한 권씩 쓰는 작업을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책 한 권 씩는 거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만 되느냐? 스캔 뜨잖아요, 스캐너로. 스캔하는 거 옛날 공문서 W자도 이상하고 AB 이상해서 요즘에 스캔하면 원래 OCR로 돌리면 이거 문자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하면 되게 잘 안 돼요. 이런 거를 엉터리로 OCR 인식된 거, 문자 많이 난 이 문장을 넣고 야 이거 교정해봐. 말도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걸 하면 이렇게 영어 문장으로 바로 바꿔버리죠. 왜냐하면 얘는 다 모든 단어들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이 된 거니까요. 앞뒤말을 보고 어떤 말이 맞는 문제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보통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 내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거를 하려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제품 설명이나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광고 카피를 만들어내는 걸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얘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야 이거는 MZ세대 20대에 뭐 피부 미용에 좋은 걸로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구를 만들어봤죠. 문구를 몇 장이라도 20개를 한번 만들어봤길래 바로 20개 그냥 뽑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창의적으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대응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고객한테 사과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어렵잖아요. 야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고객이 굉장히 흥분하고 욕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이 고객을 좀 수그러뜨리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메일을 써줘. 그럼 바로 그냥 한 바퀴 써줍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시는 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미국의 카닉스라고 하는 회사는 고객들이 수많은 댓글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댓글이 뭐 수백 개 있을 거예요. 그럼 댓글의 공통점을 찾아서 사실 공통적으로 이 차에 대한 공통평가를 한 페어로 요약해 주는 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어떤 웹페이지에 수많은 댓글을 달린다면 그거 일일이 다 안 읽어보시고 야 여기서 공통으로 좋게 평가하는 사람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핵심을 좀 정리해줘. 그러면 그냥 바로 딱 정리해줍니다. 이런 요약 같은 거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 잡지요. 이 잡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중년 남성의 건강에 관련된 스포츠 기사도 있지만 이 안에 이제 스포츠와 그 건강이 연결되니까
중년 남성한테 좋은 운동, 맨손 운동이 어떤 거, 이런 기획 기사를 쓰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내용을 뽑아내는 걸 이 챗GPT를 엮어서 하겠다 발표를 했고, 미국의 버즈피드라고 하는 웹사이트는 많이들 사람 스킹하는 사이트인데, 예를 들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반드시 먹어봐야 될 이런 것들 10가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가 야 내가 이 내용 챗GPT 써서 만들어내겠어라고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1불도 안 되는 회사가 이렇게 폭등을 했고요. 사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학에서나 중고등학교에서 챗GPT 이거 쓰게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마치 포르노 사이트를 막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 이 사이트를 막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분석된 자료를 봤는데요. 교사나 교수님들이 다 공통점이 그리고 학생한테도 조사를 했고 학생들. 근데 학생들보다 교사나 교수님들이 챗GPT를 쓰고 있는 이미 적용해서 쓰고 있는 퍼센트가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분들의 경우에 계속 쓰겠다. 더 좋은 학생들한테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고 할 때 교육용, 강의용으로도 훨씬 더 의미 있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 쓰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것들을 활용하겠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입니다. 챗GPT 아까처럼 쉽게 표현했을 때 누군가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야, 챗GPT는 통계학적 앵무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쌓고 어울리는 말을 단어를 단위로 꼭 뱉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단어를 뱉는 순간 이 앞에 말한 단어들을 뒷문장이 뒷수습을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단어 하나씩 뽑아낼 때마다 다음 단어를 앞에 트렌드에 맞춰서 좋은 문장으로 계속 뽑아내는 일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100% 안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헛소리에 대해서도 헛소리는 절대로 안 돼. 이러면 챗GPT를 쓰기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약간의 헛소리가 있더라도 충분히 나는 이거 활용해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이걸 스스로 내가 고치겠다. 이건 헛소리 한 번에 이렇게 그냥 걸러낼 수 있으면 쓰면 좋겠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랑 협력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계속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모든 제품들에 녹여내는 일들을 시작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고 하는 화상회의라는 툴입니다. 이거가 이번에 이제 프리미엄 버전이 발표되는데요. 그 프리미엄 버전이 GPT를 붙이게 돼요.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이런 회의 툴들, 동영상 화상회의하는 툴들 보면 이제 트랜스크립션, 받아쓰기가 되는 기능들 많이 있잖아요. 얘도 그래서 예를 들면 최은석이 뭐라고 말했고, 조홍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고,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쫙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회의 한 번 하고 나서 그 받아쓰기를 한 바닥 글이 써놓았다. 그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회의의 핵심 내용은 뭐였어라고 요약을 해주고요. 그 회의 안에서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거 정리해서 다시 공유해 주세요라고 액션 아이템이 나왔다면, 그 주고받은 말 중에 해야 될 일들이 뭐였는지 액션 아이템을 뽑아내서 누가 언제까지 뭘 하기로 했는지를 액션 아이템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팅 노트를 사람이 정리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 언제 말했는지 타임라인으로 표현이 되니까 나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혹은 조순애 의원이 말하는 것만 다시 들어야 돼. 그럼 여기만 이렇게 탁탁 클릭해보면 그것만 확인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Kelly is Lindsay Relations Consultant who lead accounts every day. Naturally, she receives enough from her clients asking for a proposal, she jumps into action. 지금 세일즈 도구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메일 아웃룩이라는 메일 보는 거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세일즈 도구라서 고객 정보 넣고 그 고객의 세일즈 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후보 내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퍼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메일을 작성하는 사람이 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옆에 뭐 프로포저를 만들어라, 제안 메일을 써라, 아니면 뭐 그 디스카운트 오퍼를 해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선택하면 이 안에 있는 세일즈 도구의 안에 들어가 있었던 오퍼튜니티 정보를 다 확인해서 자동으로 이메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분한테 해야 될 말이에요. 그 이메일 작성을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카피해줘.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에 고칠 것만 고치면 되는 거죠. 그냥 고쳐주고 그냥 샌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길게 쓰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되다 보면 아까 요약 잘한다, 써주는 걸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쓸 사람이 앞으로 나 일자리를 원해, 내 레주메 뭐야 라고 주면 자동으로 구비절절한 이메일 만들어주고, 이메일 받는 사람은 읽기 싫으니까 이렇게 정리해봐. 이 사람은 일자리 원하고 있고 이 사람의 정보는 뭐야, 이렇게 주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한바닥의 이메일은 누가 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 읽지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메일에 요약된 걸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빙이라고 하는 그 구글 채팅처럼 그 검색 엔진처럼 저희 검색 엔진이 있고 거기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웨이팅 리스트에 넣어야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웨이팅 리스트가 풀렸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MS 직원이 아니어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에 보면 헛소리 많이 하는 거 챗GPT 얘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막 그럴싸한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을 빙을 붙이면 내가 검색을 탑하기 때문에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고려의 국민항이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지었어? 라고 하면 고려의 국민항도 검색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검색하고 검색을 한 다음에 답을 말하는데 국민항은 이렇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사람이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언제 개발된 기술이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고 근데 너 왜 이런 걸 왜 질문했냐? 나 갖고 놀아?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찾게 되고요. 실제 뉴스에 한동안 욕하면서 많이 나왔던 세종대왕 웹북 던진 사건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조선일보 캡처한 건데 여기 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막 헛소리를 풀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지어낸 건데 태어나게 분노해가지고 맥북을 던졌다 뭐 했는데 이거 아니고요. 이제 이 질문을 빅에다가 제가 던져봤죠. 알려줘. 그랬더니 이거는 챗GPT가 잘못 답변한 가상의 얘기고 이거는 가끔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주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인용 링크들이 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답이 이렇게 여기 지금 질문이 긴 것처럼 이 다음에 내가 할 만한 답변이 버튼을 봅니다. 그 버튼을 선택해도 되고 직접 쳐도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동작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어떤 설명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가 또 어떤 걸 잘하느냐?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비교해서 정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아이폰 14랑 예수님을 비교해줘라고 질문 던져본 거거든요. 저는 사실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던져봤고요. 그럼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든 최신폰이 아이폰 14는 이런 거고 예수님은 성이 뭐 1세기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참 저를 관련성이 없는데 왜 이런 걸 비교표로 만들어달라고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택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할 만한 선택 중에 재미로 해보고 싶었다고 선택을 하니까 내가 보면 재미로 하고 싶었다면 내가 표를 만들어줄게. 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폰 14의 방수 스펙이 IP68 방수 등급인데 예수님은 무리를 거는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 두 개 비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든 이걸 이런 식으로 엮어서 공통적인 뭔가를 뽑아내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상의 어떤 이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PDF 문서들. 이거 머신러닝에 대한 PDF 문서 증거 주면 그거 요약도 해줍니다. 한국말을 물어보면 영어로 된 PDF 문서인데 70페이지가 넘는 거거든요.
70페이지 넘는 PDF 문서 링크 주고 야 이거 좀 번역 요약해줘. 요약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죠.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에 문제 그러니까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AI로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시간상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그림을 보셨는데 이미지들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작년 중반부터 이미 오픈 AI에 R이라는 툴을 써서 잡지 표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표지가 AI가 만들어낸 최초의 표지였고요. 그리고 이 오픈 AI의 달리가 뭐 인페인팅, 아웃페인팅이 있는데요. 이거 진드기거리를 한 소녀잖아요. 아웃페인팅이 뭐냐면 이렇게 깎아먹기 하듯이 옆에 네모칸을 확대하면 같은 화풍으로 그림을 한 4개 정도 제한해줍니다. 내가 회사를 왔다 갔다 좌우 선택해서 원하는 걸 선택하면 돼요.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무한하게 화풍을 확대할 수가 있고요. 같은 화풍으로 엄청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도 되고 AI로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 수많이 욕먹었던 게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이게 AI로 그린 작품인데 콜로라도 주에서 디지털 아트 박람회에 1등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1등 먹고 나서 이게 그 1등 먹은 작품이었고요. AI로 그린 거죠.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이거를 이제 AI로 그려내고 나서 이걸 1등을 먹고 이 사람이 이거를 소셜에 올렸어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와, 나 이거 AI 자기 사진 찍는 거랑 같이 해서 2등 사 먹은 거. 야, 이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 AI 미드전이라는 AI 써갖고 만든 건데 이거 왜 1등 주더라? 그래서 올린 거죠. 그랬더니 이거 사람들이 가져다 이런 약간 욕에 해당되는 단어 쓰면서 난리가 났고요. 그러면서 결국 예술의 주민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고 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드전이 이것도 AI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 카시타노바라는 여자가 이 웹툰 만화를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그 시나리오 스토리라인을 맞춰서 이 미드저니로 컷을 그림을 생성한 거예요. 그리고 웹툰을 발행한 거죠. 그리고 저작권 등록을 요청했어요. 미국 저작권청에서 작년 9월에 저작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논란이 많았어요. 아니 이런 거를 저작권을 등록해주면 어떡해? 근데 그때 미국 저작권청의 답변은 이 사람의 이 시나리오는 이 사람 머리에 나온 거잖아. 그리고 만화에 한 컷을 뒷면에 치나 그 다음 뭐 어떤 거는 뭐 컷이 막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잖아요. 만화는. 그 컷의 배치가 그 사람의 아이디어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 얼굴을 누가 카피했다면 이 얼굴이 이 사람 거다라고 이거 복제했네? 이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어쨌든 저작권을 인정해줘야돼. 이게 미국의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이런 걸 등록해주냐 와서 난리가 나서 올 2월에 저작권청이 야 이거 작년에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취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반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무슨 해놓고 나서 또 뭐 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그 작품을 했던 여자입니다. 이 책이잖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뭐냐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또 다른 AI인데요. 아까 미드저니는 말만 쓰면, 뭐 어떤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쓰면 그 말에 맞춰서 그림이 흐른다는 거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밑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AI로 바꿔줘요. 밑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죠. 이게 내가 뭘 의도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면 그거를 AI로 생성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은 이 사람이 그린 거 맞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그린 건 아니지만 이걸 그리고 영어로 이 사람은 뭐라고 한 말 안 썼죠. 그걸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래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작권청에 요청했어요. 이게 이번 주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만약에 더 해주면 이제 많은 일을 만들 거다라고 이제 해외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만들어지는 거는 얘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저런 게 그림이 어떻게 나와? 어떤 이런 실질적인 그림이건 사진이건 이거를 잘 설명하는 문장과 함께 이걸 넣었는데요. 트레이닝을 시킬 때 아까 뭐 영어 문장들은 외기지 모델을 다 그걸 다음 단어를 예측한 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프로그램으로 노이즈를 가요.
노이즈를 가하고 마지막에 노이즈 덩어리가 되죠. 이 이미지가 여기에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걸 잘 설명하는 고양이가 앞을 바라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문장과 함께 노이즈 덩어리로 바뀐 이 그림을 같이 넣고 비노이즈를 하고 오는 거를 머신러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래 그림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 디노이즈를 잘하는 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급격했냐면 챗GPT만큼이나 스파, 카프카 이런 빅데이터 분석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이것조차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히트가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Y7 그림이 아니고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그냥 나오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친듯이. 모두가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려봤자 챗GPT에 비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이 아직 많지는 않아서 이 검색량이나 사용하는 정도를 보면 아직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챗GPT보다는 아까처럼 이렇게 발그림 그리고요 문장을 쓰면 되는 거예요. 발그림을 그리고 문장을 쓰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이 쫙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사진을 넣고요. 외곽선을 따낸 다음에 자동으로 그 외곽선을 근간으로 새로운 집 인테리어로 새로 디자인해줘 하면 외곽선만 놔두고 딱 이걸 해낼 수가 있고요. 사람 사진을 넣고 포즈만 뽑아냅니다. 여기서 이 포즈를 변경시킬 수도 있어요. 이 점을 가지고 이 해골처럼 된 이거를 손을 올린다든가 다리를 더 구부린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달에 있는 우주라고 문장을 했잖아요. 이 포즈대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디자인을 넣고 이 그림을 그려줘. 바꾸면 내가 그려낸 건 완전히 그 그림인데 얘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문장들 굉장히 어떤 문장을 넣으면 막 저런 게 나오잖아요. 아무나 저 멋진 그림을 뭐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저 그림 저 문장을 어떻게 써야 돼? 챗GPT 뭐 책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그 프롬프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프롬프트 문장을 아는 거를 배워나가는 경험이 중요한데 그거를 거래하는 사이트가 미국에 나왔어요. 프롬프트 베이스로. 그래서 얘는 야, 요 레고로 만든 선 모양들 예뻐? 요 그림 생성하고 싶어? 이거를 생성하면 이 영어 문장을 줄게. 이불. 영어 문장을 파는 거예요. 요 문장. 인공지능 시스템에 넣는 이 문장이 이불이고요. 문장 긴 한 문장을 파는 그 이불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좋아? 이불. 이런 그림 뽑아내고 싶어? 이불.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아이콘 필요하잖아요. 아이콘 디자인에서 컴퓨터. 옛날 같으면 전문 디자이너가 디자인할 건데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램을 써게 만드는 거 이건 좀 세게 불렀죠. 저다가 어차피 똑같은 영어 문장인데 얘는 옥을 달라고 올린 거고 이런 거래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게임에 쓰는 물리학 디자인 이제 이런 거 옛날에는 한 땀 한 땀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사람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뷰티 이미지라고 디지털 사진 작품, 그 다음에 이런 그 디지털 뭐 이렇게 아트 작품들 거래하는 사이트, 뷰티 이미지 주가가 쭉 빠지고 있고요. 여기서 거래하는 이유가 없겠죠. 생성해서 쓰는 거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디자이너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오픈 AI 달리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표지나 이런 거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인터넷 서치할 필요가 없이 그걸 문장을 적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멋진 그림들이 자동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고 그거를 가져다가 뭐 디자인 문구나 이런 것도 어떤 포맷으로 할지 선택해서 이제 작업판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빙에 최근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 아이디어 들어간 상태고요. 이렇게 문장을 주면 쫙 나오죠. 음식 사진 찍어서 광고 카피로 쓰던 사람도 많이 있었고 전문가 뭐 초밥 사진 맛있게 찍어 보이고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시장도 갔다 온 겁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잘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런 생생한 사진을 이 문장으로 뽑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얼른날 도심에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중심가에 얼른말 했더니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요. 이 사진 말고 좀 이거를 신문이나 이런 거에 써먹일 수 있게 좀 그래서 그림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펜슬 드로잉으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신문으로 제가 이런 형태를 뽑아봤거든요. 네. 이거 신문 망명 같은 거에 써먹을 만한 그림이잖아요. 아까 그 문장만으로 제가 그린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저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그 가짜뉴스 마이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미디저니가 버전 5가 되면서 굉장히 더 정밀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구속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인이나 이런 쪽에 가짜뉴스를 형성하고 소셜을 유포하는 일들이 충분히 많이 생기지 않겠냐. 특히나 이런 유명인들의 얼굴은 워낙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거는 그 유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아까 ChatGPT랑 이미지 생성 AI를 붙여서 쓴다면 무슨 일이 가능해지냐? 지금 이거는 미국의 원베드룸 아파트먼트인데 이거를 미드 센츄리 모던에다가 스칸디나비안이나 어떤 스타일로 해서 내가 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한마디 받은 거고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뽑은 거죠. 챗GPT로 문장을 뽑고 그 문장을 그림으로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75%의 모던 스위스와 25%의 모던 제페니스 스타일을 믹스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해봐.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하면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그 아트 이런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으로 이걸 문장으로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챗GPT는 워낙 많은 전 세계 문장을 다 본 사람이니까 이런 거를 한마디씩 뽑아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코드, 텍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영역들 계속 앞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고요. 작곡이건 뭐건 그 다음에 이 동영상 만드는 거 다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되는 거고요. 지금 그 중에 많이 유명한 거가 지금 보시면 이 런웨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 만들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찍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미디저니로 약간 이런 화풍을 만들었고요. 자기 이걸 찍으면서 이 화풍으로 동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찍는 게 지금 그럴싸하게 이 가운데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어려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어서 1인이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어떤 또 다른 영상 작품을 만드는 일도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각각의 멋진 AI 모델들이 따로따로 존재해요. 현재. 근데 그거를 멀티모델로 멀티모달 그러니까 사람이 동영상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독각으로 하고 소리를 듣고 이걸 다 융합해서 작업하면 거의 인간처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복합하는 멀티모달 AI 엔진을 만드는 게 지금 모든 학생들이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와중에 지금 올 2월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멀티모달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하나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장으로 하는 경우는 사진을 넣고 얘가 왜 울어? 이게 이거 나눠져서 그래. 이 사진을 넣고 이 사람 머리 스타일이 뭐야? 포니테일이야. 이렇게 이제 이게 왜 웃겨? 이렇게 물어보면 이 그림이 왜 웃긴지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상황을 인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시계도 보고 아날로그적인 시계도 몇십 분 있는지 이미지를 보고 인식해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넣고 이게 뭐니? 그러면 이거 얼른말인데 이거 어디서 알아? 이런 식의 사진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거를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시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신호의 시작점이 GPT-4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난 3월달에 GPT-4가 발표했잖아요. 3가 아니라 GPT-4는 유료 사용자 월 29를 낸 사람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T-4 모델로 GPT 플러스로 월 29를 내시면 내가 모델을 GPT 3.5가 아니면 4로 바꿔서 물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 4로 바꿔서 할 때 일단 언어적인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훨씬 더 수려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데렐라의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써주는데 신데렐라 줄거리 한 문장으로 쓸 때 영어 알파벳 A에서 Z로 써. 근데 중복되지 않게 A, B, C, D, E, F, G, H로 단어가 나가면서 한 문장을 썼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절대로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가나다 기억 있는 지그시 들어가는 형태로 문장을 풀어서 이 책의 줄거리를 써줘봐. 사람은 훌륭히 생각해도 아마 쓰기 어려울 거예요. 바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주고요. 뭐 누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되고 누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되고 공통으로 시간 되는 거 알려줘봐. 라고 문장으로 말을 하면 한번 얘가 이렇게 돼서 공통시간은 30분 공통시간 짜버리면 이거야 라고 문맥을 이해하고 그 시간을 뽑아내는 것도 잘하고요. 챗GPT는 하면 틀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하고 있고요. GPT-4가 되면서 얘가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이 중에 보시면 지금 US 여기 바이리즈는 변호사 시험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시험. 기존의 챗GPT로 봤을 때 지금 하위권이었어요. 근데 90%이거든요. 90%이라는 의미는 상위 10%.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본 사람의 상위 10%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지금 가장 높아 있는 거 이게 뭐냐면 USA BO가 바이올로지 올림피아드, 미 생물학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어요. 99%는 상위 1% 점수를 받은 거예요. 여기 올림피아드 참여자예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미지 넣은 거예요. 스크린, 화면 스크린을 넣으면 이 프레젠테이션 단어가 뭔지도 알아서 다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우리 아이폰 이거 옛날에 모니터 잭이잖아요. 이런 그림 있고, 야 이거 좀 상황 설명해봐. 라고 이제 이 어떤 게 웃기는 포인트니? 라고 했더니 얘가 이걸 다 아는 거죠. 이 사진을 보고 이거는 뭐 어떤 VGA 커넥터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아이폰 라이팅 커넥터가 있는 걸 꽂아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되게 웃기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아야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가능해지고 이 사진도 넣고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 사진이죠. 택시 뒤에 매달려서 지금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해? 기계한다는 게 뭐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냉장고에 사진을 넣고요. 이 냉장고에 사진으로 내가 뭐 재료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딸기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럼 이걸로 뭐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약간 유해한 거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거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기존에는. 그게 GPT-4가 되면서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거 좀 이런 형태로 나온 건데 그거를 번역을 시켜보면 야 폭탄을 어떻게 만들어? 이런 거 물어보면 예전에 약간 GPT-4 이전에는 뭐 이렇게 엄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쌀담배 어디서 사? 하면 담배를 만드는 형태인 줄 알고 이제 이상하게 답을 안 했었는데 면세점이나 이런 식의 다른 답변을 좀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GPT-4가 되면서 언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챗GPT가 GPT 3.5인데요. 챗GPT가 갖고 있는 영어의 이해도보다도 GPT-4가 되면 한글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해도로 한글 가치도 영어는 훨씬 더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이해도로 풀 수가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지금 아일랜드에 지금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어나 아니면 유럽의 어떤 특정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고유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를 전혀 사용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의 없어짐을 막고 그것들을 학습해서 그거를 잘 다루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 일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자가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는 시각장애자의 대신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멀티모달 모델로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일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지난주 GPT의 플러그인을 발표했습니다. 챗GPT 플러그인. 원래 기능을 확대하는 일들이 만들어졌어요. 챗GPT에 부가 기능이 붙여지는 거죠, 플러그인. 예를 들면 익스페디아, 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스픽은 1대1 영어 교육하는 거고, 익스페디아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여기다가 지금 내가 그 어느 지역을 갔다 여기 수영 도시에 푸에르토 바야타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항공, 숙박, 렌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다 물어보는 거죠. 위키피디아에 제가 플러그인 된 형태로 이 챗GPT가 그걸 이용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 항공권도 직항이 있어 뭐 어떻게 돼? 쭉 알아보고 그냥 바로바로 답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업 못하는 거 고등수학, 대학 수학 능력까지 할 수 있는 울프라임이라는 것도 붙여냈거든요. 이걸 붙여내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내용들을 다 이 스페인의 가장 큰 20개 도시를 뽑고 그 지도가 그려지고 그걸 그래프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인티그랄, 뭐 x 제곱, 코사인 dx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하면 그것들도 다 해서 그거를 마이너스 10에서 10의 범위로 그래프를 그려 이런 것도 다 해주고요. 이런 일들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처음 나오고 와우 했다가 쭉 거품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많은 기능들을 사람들이 더 좋은 장점들을 보게 됐고 그것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봐야 책과 그림 그리는 건 AI가 하고 사람한테 디바이스 들고 다니는 형태로 되지 않겠냐. 쟤네들이 다 계속 성능을 올려갈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걸 알고서는 AI를 접목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AI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본 건데요. 시사인 잡지 3월 28일자 잡지에 챗GPT가 특집으로 나왔었습니다. 이 표지 역시 챗GPT를 뽑았고 이 앞부분에 좀 내용을 잘 풀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걸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면 좋겠냐. 그래서 이 20페이지짜리 기획 기사를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 기획 기사에 틀을 잡아주고요. 인터뷰를 갖고 뭐 어떻게 하고 내용 이런 틀을 잡아라. 다 정리를 해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 실제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기자가. 그리고 내가 표지를 그리려고 하는데 표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표지에 적합한 내가 그 그림 그리는 AI를 쓸 건데 거기에 넣을 문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문장을 여러 개 만든 거고 그 중에 한 문장으로 그림을 그려낸 거고요. 그 중에 지금 아까 보신 거 이거죠. 요게 표지가 된 거죠. 이렇게 골라낸 형태가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뭐 시사인에 마케팅 하는데 마케팅에 필요한 슬로건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시사인으로 세 글자로 삼행시를 써라. 시사인으로 아주 멋진 삼행시를 썼죠.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훌륭하게 적어냈는데 이런 정도가 지금 가능해진 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몇 년 전이에요. 생성 AI 이전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로봇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 이런 일들이 대체될 거고 자동화로 창조적인 작업,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뭐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터, 만화가 이게 자동화로 대체가 되지 않는 영역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지금 보시면 다 반대죠. 이쪽 영역, 배관공 이런 거 로봇으로 배관공 작업하기에는 로봇 값이랑 돈이 안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영역들이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은 남고 여기에 상당 영역은 사실 충분히 AI로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전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려서 지금 석이 그러니까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 작품을 만들었던 아소클락이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가능한 부분의 한계를 알려면 불가능으로 그걸 뛰어넘어 불가능으로 가는 일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이 요즘이 딱 AI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하면서 잠깐 제가 트라이해봤던 거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GPT-4로 한 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었어요. 생성 AI의 윤리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20페이지 분량의 리포트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리포트에 적합한 목차를 작성해줘. 보통 AI한테 길이 얘기를 시키고 계속 이 길을 풀어가려면 좋은 게 이런 방식으로 던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한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챕터씩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잘했어요. 서론부터 여기 윤리적 문제,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부터 편향성, 저작권의 문제, 무기나 불법의 활용 이런 단계부터 해서요. 정부의 역할과 목표 정책의 방향, 법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고 기술적 투명성을 어떻게 또 검증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쓰다가 보통 보면 말이 너무 길어지면 얘가 끊어오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면 있으면 계속 해줘요라고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7점부터 다시 이어지고 7.4부터 7.5 이렇게 돼가지고 한 바닥 수도 있잖아요. 아주 목차를 잘 뽑았어요. 그럼 이제 이 목차를 가지고 목차 좋아. 그럼 여기서부터 1-1부터 써볼래? 라고 하시면서 하나씩 얘기를 하면 계속 한 바닥씩 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거 지금 일단 저 17장까지 한 몇 분 만에 다 쓰실 거고요. 이제 그거를 다시 검토하면서 이 중에 잘못성이 있는지 그리고 뭔가 조율할 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현재 상황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이게 갈수록 더 진화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 말고 예를 들면 변호사, 법제도 다 때려놓고 그거 갖고 그 기존 판결도 다 때려놓고 해보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아마 잘할 거예요. 판사, 변호사는 네, 그리고 유사한 판결 참고해야 될 거 다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전문화된 도구로 이걸 구체화시켜서 특정 도메인에 맞는 걸 만들어내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